관리비 130만 원? 양주시 타운하우스? 밖은 영하 12도, 거실 온도는 10도. 패딩을 입은 한 남자가 관리비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곧 있으면 통장이 바닥난다는 것을. 1년 전만 해도 이 남자는 9억 자산가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9억짜리 화려한 갑옷을 입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의 훈장인 퇴직금을 다 쏟아붓고 20년 살던 집까지 팔아 마련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낙원이 아니라 제 살점을 깎아먹는 괴물이었습니다. 9억짜리 감옥에 갇혀 말라 죽어가던 저의 피눈물 나는 기록. 오늘 그 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57살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일했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5억, 퇴직금 3억, 예금 1억 5천, 총 자산 9억 5천만 원. 친구들은 부러워했죠. 진호야, 넌 노후 걱정 없겠다. 20년 전 서울 변두리에 있는 30평 아파트 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내가 아파트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이삿짐 박스를 옮기며 웃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집 생겼어. 2억이야, 2억. 대기업에 입사해서 모은 돈 5천만 원. 양가 부모님이 보태준 돈 1억. 은행 대출 5천만 원. 딱 2억을 맞춰서 산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이 집에서 우리 애들 쭉 키우고 여기서 늙자. 응? 그래, 여기서 평생 살자.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 공기 좋다. 그러게, 여기 살기 좋을 것 같아. 아내가 팔짱을 꼈습니다.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지. 20년. 그 집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 TV를 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과 싸우기도 했고 주차 전쟁 때문에 옆집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차장으로, 차장에서 부장으로 30년을 한 우물만 팠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며 알뜰하게 살림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급 들어왔어요? 응, 통장 확인해봐. 와, 월급 올랐네. 그치? 내가 승진했잖아. 여보, 우리 저축 좀 더 해요. 애들 대학도 보내야 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우리 집 시세를 검색해봤습니다. 2억에 산 집이 3억이 됐습니다. 1억이 올랐습니다. 우리 집 3억 됐어. 정말? 와. 아내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대박 났어요. 2020년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4억. 여보, 4억 됐대요. 우와, 2억이 올랐네. 2022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습니다. 저는 매일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이 6억 됐어. 정말요? 응, 여기 봐. 실거래가가 2023년 여름 집값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보, 8억 넘었어. 소리쳤습니다. 뭐? 8억? 응. 우리 동 실거래가 봐. 8억 2천에 팔렸어. 와, 2억이 8억이 됐네.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청난 부자 아니에요? 그러게. 8억이면 대단한데? 팔고 이사 갈까요? 뭘 팔아? 여기서 살 건데. 그래도 8억이면 괜찮아. 더 오를 거야. 하지만 진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가을부터 부동산 시장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초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5억 5천.
8억에서 5억으로 3억이 증발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그때 팔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4년 봄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야, 진호. 오랜만이다. 성호야. 잘 지냈어? 그럼 잘 지내지. 너는? 나도 뭐 그럭저럭.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 요즘 투자 좀 하는데 대박이야. 주식? 부동산? 부동산. 강남 아파트 하나 더 샀어. 우와, 대단하다. 옆에서 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나도 작년에 잠실 하나 샀어. 잠실? 거기 비싸지 않아? 그래도 투자 가치 있잖아. 지금 25억쯤 돼. 25억? 와. 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진호야, 너도 서울 산다고 하지 않았어? 나? 응. 거기도 집값 많이 올랐지? 응. 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8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 집, 성원의 잠실 25억.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지 않아? 맞아. 변두리는 특히 많이 떨어졌대. 강남, 송파는 그래도 버티는데. 저는 맥주를 들이켰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을 산 아파트. 한때 8억까지 올랐던 집. 하지만 지금은 5억.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모임 어땠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어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 집 한때 8억 넘었었잖아. 그때 팔 걸 그랬나 봐. 저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성원의 잠실 집은 25억이라는데 우리 집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지네.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5억이라니. 나만 바보같이 살았나 싶어. 아내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집도 좋잖아요. 빚도 없고 애들도 다 컸고 충분히 잘 사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8억에서 5억으로 3억이 날아갔어. 성원은 25억. 나는 5억.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퇴직을 2개월 앞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야. 나 성식이야. 성식이? 오랜만이다. 최성식.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요즘 SNS를 보니 명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진호야, 너 퇴직 앞뒀다며? 응, 2개월 남았어. 축하한다. 퇴직금 엄청 받겠는걸? 뭐? 나와봐야 알지. 그럼 딱 타이밍이다. 뭐가? 야, 나 지금 강남 호텔 라운지에 있거든. 한번 나와봐. 너 대박 칠 기회 왔어. 무슨 대박? 말로는 설명 못해. 직접 와봐. 진호야, 너 이거 놓치면 후회한다. 나 3년 전에 이거 했는데 지금 두 채 갖고 있어. 렌트로만 월 300 들어와. 진호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렌트로 월 300?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어디서 만날까? 내가 주소 보내줄게. 6시에 보자.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성식이가 두 채? 렌트로 월 300? 몇 년 전만 해도 나랑 비슷했는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성원은 25억. 나는 5억. 이대로는 안 돼. 그날 저녁 6시. 강남 호텔 라운지. 그곳에서 성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날 저녁 6시. 강남역 근처 고급 호텔 라운지. 로비에 들어서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 소파. 이런 곳에 와본 지 얼마나 됐을까? 진호야, 여기. 멀리서 성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성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평범한 양복을 입었던 성식. 지금은 명품 양복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성식아, 오랜만이다. 그러게. 앉아.
여기 아메리카노 2잔이요. 아, 난 괜찮아. 왔으면 커피 한 잔은 먹어야지 내가 쏜다. 성식은 여유로웠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잔에 18,000원.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편의점 커피면 1,500원인데. 진호야, 너 얼굴 왜 그래? 피곤해 보이는데. 아, 뭐. 퇴직 앞두고 정리할 게 많아서. 성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퇴직금 얼마 받아? 3억 정도 될 것 같아. 오, 괜찮네. 집은? 서울에 있어. 5억 정도 돼. 5억? 전에는 더 높지 않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8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5억이야. 아,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지. 성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호야. 성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너 그 집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응? 왜? 야, 더 떨어질 텐데. 진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사람들 다 강남, 송파 몰리는 데만 몰리잖아. 그럼 변두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억에서 더 떨어진다고? 그럼 4억? 3억? 성식이 테이블 위에 팜플렛 하나를 꺼냈습니다. 양주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고급스러운 사진들. 넓은 거실, 프라이빗 마당, 화려한 수영장. 이게 뭐야? 타운하우스? 양주에 있어. 양주? 응. 서울 근교야. 성식이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진호야, 여기 좀 봐. 이거 지금 9억 5천이야. 근데 2년 뒤에는 12억 될 거야. 팜플렛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같았습니다. 근데 왜 2년 뒤에 12억이 돼? GTX 들어온다니까. GTX? 광역급 횡철도. 서울까지 20분. 성식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금 9억 5천 주고 사면 2년 뒤 12억에 팔 수 있어. 2억 5천 수익이야.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2억 5천? 그래. 근데 너한테는 더 좋은 게 있어. 성식이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너 지금 서울집 5억이지? 응. 그거 팔면 4억 5천 정도 받을 거야. 세금 내고. 거기에 퇴직금 3억. 합치면 7억 5천이야. 타운하우스가 9억 5천이니까 2억만 대출 받으면 돼. 계산기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대출 2억. 야, 2억쯤이야. 성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 대기업 부장이라 신용 등급 최고잖아. 지금 대출 받으면 금리 4%대도 가능해. 근데 2개월 뒤 퇴직하면? 무직자는 대출 자체가 잘 안 나와. 설령 나온다 해도 금리 8%, 9%야. 월 이자만 2배 차이나. 이자는 월 100만 원도 안 나올 거야.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근데 나 57살이야. 대출 갚기 전에. 야, 걱정 마. 성식이 진호의 어깨를 쳤습니다. 2년 뒤 12억에 팔면 되잖아. 대출 2억 갚고 10억 남아. 그거 가지고 노후 즐기는 거야. 진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5억이 늘어나는 거네. 대출만 갚아도 지금보다 훨씬 여유 있는 노후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그 계산을 믿어버렸습니다. 성식이 롤렉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진호야, 나 솔직히 말할게. 나도 3년 전에 똑같은 고민했어. 강남 아파트 12억짜리 갖고 있었거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성씨가 신도시가 뜬다.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용기 내서 했어. 강남 아파트 팔고 타운하우스 2채 샀어. 2채? 응. 9억짜리 2채. 지금 각각 12억씩 돼. 24억이야.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채는 렌트 줬어. 월세가 300만 원 들어와. 나 지금 일 안 해도 살아. 성식이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식이는 24억. 나는 5억. 게다가 일도 안 하는데. 나는 퇴직하면 수입 0원. 진호야. 성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 자격 있어.
30년 대기업 다녔잖아. 퇴직금도 3억 받았고. 근데 이거 놓치면? 성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값 계속 떨어지고, 퇴직금 까먹으면서 연금 기다리고, 그게 내 인생이야.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성호는 25억, 성식이는 24억, 나만 5억. 진호야, 이거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그리고 이 타운하우스? 지금 70% 계약 완료됐어. GTX 확정되면 가격 더 뛰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GTX 소식 퍼지면서 벌써 70% 계약됐어. 성식이 팜플렛을 진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일단 이거 가져가서 아내랑 상의해봐. 근데 빨리 결정해. 이거 인기 많아서 금방 동난다. 근데 서울집 팔려면 시간 걸릴 텐데. 한 달? 두 달? 그럼 이 기회 날아가는 거야. 지금 급매로라도 내놔야 해. 4억 5천이면 바로 나가. 5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타운하우스에서 2억 5천 벌잖아?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상의해볼게. 그래, 좋은 선택할 거라 믿는다. 성식이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갈게. 약속이 있어서. 커피값은? 됐어, 내가 샀어. 다음에 내가 사. 성식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명품 양복이 휘날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팜플렛. 양주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분양가 9억 5천만 원. 팜플렛을 다시 펼쳤습니다. 화려한 거실, 넓은 마당, 수영장, 피트니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동창 모임 가서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성원의 25억보다는 못해도 타운하우스라면 팜플렛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을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화려했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차 잘 차려입은 사람들,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억 대출, 57살의 빚을, 하지만 2년 뒤 12억이면 4억 수익, 안 하는 게 바보 아닐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누구 만났어요? 응. 성식이. 최성식이요? 무슨 일로? 저는 조심히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아내가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타운하우스? 응. 성식이가 추천해줬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좀 봐봐. 진호가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손을 닫고 다가왔습니다. 뭐예요? 타운하우스? 성식이가 추천해줬어. 아내는 팜플렛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넓은 거실, 프라이빗 마당, 수영장. 와, 정말 멋있네요. 근데 이게 왜요? 우리 여기로 이사 가는 거 어떨까?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농담이시죠? 아니, 진심이야. 여기 얼만데요? 9억 5천. 9억 5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5억인데 어떻게 9억짜리를 사요? 제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들어봐. 계산해봤어. 우리 집 지금 팔면 4억 5천 받아. 좀 급매로 나가긴 하는데 거기에 퇴직금 3억. 합치면 7억 5천이야. 타운하우스가 9억 5천이니까 2억만 대출 받으면 돼. 계산기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대출 2억. 야, 2억쯤이야. 우리 집 지금 팔면 4억 5천 받아. 좀 급매로 나가긴 하는데 거기에 퇴직금 3억. 합치면 7억 5천이야. 그럼 2억만 대출 받으면 되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2억 빚은 너무 위험해요. 57살의 빚을 진다고요? 당신, 내가 지금 부장이야. 진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용 등급 최고일 때 대출 받는 거야. 금리도 낮게 나와. 근데 퇴직하면? 무직자는 대출 자체가 안 나와. 나온다 해도 금리 8%, 9%야.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아내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우리 집도 좋잖아요. 빚 없이 살 수 있는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야. 매일 퇴근하면 주차 자리 찾느라 30분씩 돌잖아. 그건 맞긴 하지만. 그리고 윗집. 진호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애들 뛰는 소리에 잠 깬 적 몇 번이야?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갔다가 싸우기도 했잖아.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 20년 됐어. 곳곳이 낡았어. 진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은퇴하면 집에만 있을 건데 매일 이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어? 타운하우스면 주차 걱정 없어. 전용 주차장이야. 층간소음? 단독주택이야. 마당에서 작게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살 수 있어.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도 여보, 2억 빚은 성식이가 그러는데. 진호가 팜플렛을 펼쳤습니다. 여기 2년 뒤면 12억 된대. GTX 들어오면서. 그럼 우리 2억 5천 벌잖아. 대출 2억 갚고 5천만 원 남아. 그거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2년 뒤에 12억이 돼요? 성식이가 그랬어. 확실하다고. 당신 그 말을 다 믿어요? 당신 성식이 3년 전에 이거 해서 지금 2채 갖고 있어. 렌트로만 월 300 받아. 일도 안 한대.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나 믿어줘.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잘못 판단한 적 있어?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까지 됐잖아. 내 판단력 믿어줘.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가 결정하세요. 하지만 최대한 조심해요. 네. 저는 아내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 걱정 마. 잘 될 거야. 다음 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먼저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금매로 내놓을게요. 금매요? 왜요? 이사 가야 해서요. 빨리 팔아야 해요. 시세가 5억인데 4억 5천에 내놓을게요. 부동산 사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4억 5천? 5천만 원 손해인데. 괜찮아요. 빨리 팔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해볼게요. 부동산을 나와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대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2억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근속 30년. 신용등급 1등급. 대출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아. 2년만 버티면 돼.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서류 준비해 오시면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성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식아, 나 진호야. 오, 진호. 결정했어? 응. 하기로 했어. 오, 잘 결정했다. 은행 대출 승인 받았어. 서울 집도 금매로 내놨고. 좋아. 그럼 타운하우스 계약하러 가자. 언제 갈까? 이번 주 토요일. 내가 같이 가줄게. 고마워. 야, 친구 사이에. 축하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야. 2년만 참으면 나도 성식이처럼, 성호처럼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 승인 받았어. 우리 집도 금매로 내놨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네요. 응. 이제 앞으로만 가는 거야. 20년을 살았던 아파트. 이제 곧 떠날 곳.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간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2주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진호 고객님, 계약자 나왔습니다.
정말요? 네. 4억 5천에 바로 계약하겠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됐다. 그 주 토요일, 양주 타운하우스 모델하우스. 성식과 함께 간 진호. 분양 사무소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진호야, 봐. 사람 엄청 많지? 그러게. 인기 많네. 그러니까. 너 잘 결정한 거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주 프리미엄 타운하우스 203호. 계약 금액 9억 5천만 원. 순간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찍혔고, 서울집은 팔렸고, 대출은 실행됐습니다. 성식이 진호의 어깨를 쳤습니다. 축하해. 2년 뒤에 대박 나자. 응. 고마워. 모델하우스를 나왔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한 달 후 2024년 9월 본사 대회의실. 진호의 퇴직식이 있었습니다. 김진호 부장님 3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 진호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30년을 다녔던 건물. 이제 다시는 출근하지 않을 곳. 3억. 30년의 대가. 드디어 자유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수입이 0원이야. 타운하우스 이사까지 한 달. 잘 될 거야. 성식이 말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퇴직식 어땠어요? 응. 그냥. 뭐. 이제 정말 끝났네요. 30년이.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면 이사. 양주 타운하우스? 새로운 삶. 잘 될 거야. 하지만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0월 퇴직한 지 한 달.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30년 회사 생활 끝났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양주 타운하우스로 향하는 이사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양주 타운하우스 203호. 와, 여보, 진짜 넓다.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거실이 정말 넓었습니다. 아파트의 2배, 3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여기 봐. 마당도 있어. 진호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텃밭 만들 수 있겠는데? 좋아요. 상추랑 고추 심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역시 잘 결정했어. 이렇게 좋은데 2년만 참으면 12억이야.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계산을 했습니다. 이사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 가구와 가전을 사야 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침대, 소파. 이사 비용까지 합치니 남은 돈 6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나갔네. 하지만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퇴직금 3억은 이미 타운하우스 구입에 다 썼습니다. 서울집 금매 4억 5천, 총 7억 5천. 타운하우스 9억 5천에서 대출 2억. 서울집을 팔고 남겨둔 생활자금 일부와 기존 예금까지 합쳐 이사 직후 통장에 남은 돈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진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입은 없는데 잘 버틸 수 있을까? 진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집 팔면 12억이잖아? 대출 2억 갚고 10억 남으면 그때 여유 생기니까. 괜찮아. 진호는 애써 안심했습니다. 2년만 버티면 돼. 그럼 다 해결이야. 이사 온 지 일주일. 토요일 저녁. 저는 아내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쿵, 쿵, 쿵. 옆집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뭐야, 저게? 진호가 일어났습니다. 음악 소리였습니다. 볼륨이 엄청났습니다. 여보, 옆집에서 파티하나 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뭐?
하지만 음악은 계속됐습니다. 밤 10시,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파트는 층간소음이었는데 여긴 옆집 소음이네. 다음 주 토요일 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넘어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창문을 닫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집 담장 너머를 봤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보, 가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야겠어.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네, 누구세요?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아, 죄송합니다. 친구들 모여서. 오늘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소음 단속 안 하나요?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단독주택 개념이라 제재가 어렵습니다. 당사자끼리 해결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황당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해결해줬는데 여긴 스스로 해결하라고. 어느 날 여유롭게 저는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팜플렛에서 봤던 화려한 수영장 구경이나 가볼까? 수영장이나 가볼까? 수영장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운영 중단. 운영 중단? 옆을 지나가던 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수영장 왜 안 열어요? 아, 여기 신규 단지라. 입주자가 아직 50%도 안 돼요. 관리비 수입이 적어서 수영장, 피트니스 다 운영 중단됐어요. 그럼 언제 다시 열어요? 글쎄요. 입주율 높아지면. 수영장 유리창을 들여다봤습니다. 물은 빠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본 건 환상이었구나. 12월 초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전환 안내. 월 보험료 48만 7천 원. 48만 원? 진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퇴직하니 48만 원.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 맞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으로 계산하니까.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수정된 월 지출. 대출이자 100만 원. 건강보험료 48만 원. 생활비 200만 원. 합계 348만 원. 300만 원이 아니라 350만 원? 진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직 괜찮아. 집 팔면 되니까. 하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12월 중순. 겨울이 왔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추웠습니다. 단독주택 구조라 열이 빨리 빠졌습니다. 보일러를 최대로 틀었습니다. 며칠 후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2024년 12월분 관리비 132만 9,400원. 뭐? 저는 다시 봤습니다. 130만 원. 난방비만 78만 원.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뭔데요? 관리비 130만 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30만 원? 아파트 때는 30만 원이었잖아요. 겨울이 되자 난방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진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진호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1년도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 팔면 되잖아. 2년 뒤면 12억이잖아. 하지만 진호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12억이 될까? 성식이 말이 맞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집에서는 또 음악 소리,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집은 추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성식이 말을 믿은 게 실수였나? 아내는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2년만 버티면 12억에 팔면 그때까지만.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월 이사 온 지 3개월. 아침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러다간 진호는 계산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집만 팔면 2년만 버티면. 성식이가 그랬잖아. 12억. 진호는 애써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2월 어느 날 진호는 편의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50분. 10시가 되면 도시락 50% 할인. 추운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직원이 할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이거요. 네, 3,500원입니다. 원래 7,000원짜리 도시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저녁 사왔어. 아내가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또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미안해. 둘은 말없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차가운 밥, 덜 익은 반찬. 1년 전만 해도 백화점에서 장을 봤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 반값 도시락. 아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관리비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3월분 관리비 85만 원. 여보, 85만 원이에요. 아내가 고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겨울보다는 낫네. 진호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겨울만 지나면 관리비가 내려가는구나. 버틸만해. 하지만 통장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진호는 성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식아, 나 진호야. 전화 좀 받아.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왜 연락 안 받지? 진호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구인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55세 이하, 50세 이하, 경력 무관 단 40대까지.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인가. 5월, 단지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GTX 양주 노선 무기한 연기. 글을 클릭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GTX-C 노선 양주 구간 착공 무기한 연기. 손이 떨렸습니다. GTX가 연기됐어? 그럼 12억은? 성식이가 거짓말한 거야?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 집값 폭락하겠네요. 저도 팔려고 내놨는데 전화 한 통 없어요. 9억 주고 샀는데 지금 6억도 안 된대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거실 전등을 껐습니다. 여보, 왜 불 꺼요? 전기세 아껴야지. 이렇게 어두운데. 괜찮아. 익숙해지면 돼. 둘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습니다. 더운 여름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더워요. 조금만 참아. 아내가 부채질을 했습니다. 진호도 땀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 좀 해볼까요? 일? 네. 마트 계산대라도. 안 돼.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요? 아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결해요? 일자리도 안 구해지고 돈은 바닥나고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진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고집 부려서 온 집인데 내가 바보였어. 진호는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더운 밤이었습니다.
진호는 마트 전단지를 모았습니다. 할인하는 날 메모했습니다. 수요일 계란 특가, 목요일 두부 10일, 금요일 채소 50% 할인. 그 날짜에 맞춰 장을 봤습니다. 1원이라도 아끼려고.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진호 씨.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 핏기 없는 피부, 백발이 늘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늙었구나. 폭염이 왔습니다. 에어컨을 켤 수 없었습니다. 진호와 아내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을 쐬려고. 하지만 바람은 뜨거웠습니다.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요. 집을 팔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9월. 진호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집 매물로 내놓을게요. 아, 네. 희망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시세대로요. 얼마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양주 타운하우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9억 5천이 6억, 4억이 증발했어. 일단 6억에 내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수영장, 녹슨 시설물, 팔리지 않는 집들. 여기는 무덤이야.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팔아야 해. 지금이라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문의 들어온 거 없어요? 아직은. 언제쯤 팔릴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양주 타운하우스가 요즘.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무겁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의 전화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앱, 매물 조회수, 조회 23회.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옛날 살던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한번 가볼까? 20년을 살았던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풍경. 여기가 내 집이었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 새로 단장한 것 같았습니다. 조경이 깔끔했습니다. 놀이터도 새 것이었습니다. 옛날 살던 동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집이었던 곳, 새 주인이 사는구나.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동산에 잠깐 들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시세 얼마예요? 옛날 거래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아, 여기요? 7억 돼요. 7억? 진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재건축 추진된다고. 진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억. 내가 4억 5천에 금매로 판 집이 1년 만에 7억이 됐어. 진호는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양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빚 없는 7억 집 주인이었을 텐데 성식이만 안 만났어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은행 다녀왔어요? 응. 얼굴이 왜 그래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옛날 집 7억 됐대.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억? 응. 재건축 추진된대. 지하철도 연장됐고.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내가 미쳤었어. 그날 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가격 내릴게요. 얼마로요? 사장님, 5억. 네. 또 일주일. 조용했습니다. 10월 말, 다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4억 5천. 4억 5천이요? 네. 빨리 팔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며칠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진호 고객님. 네. 4억에 사겠다는 분 있습니다. 4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9억 5천이, 4억, 5억 5천이 날아갔어. 고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매각 금액 4억. 진호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대출 상환하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대출 원금 2억. 중도 상환 수수료.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9,700. 1년 전 9억 5천이었는데 지금 2억도 안 남았어. 아내와 함께 집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원룸. 전세 1억. 좁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네, 계약서 쓰시죠. 이사하는 날, 타운하우스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작은 마당. 1년 전 꿈꿨던 집. 하지만 지금은 악몽이었습니다. 여보, 가요. 아내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악몽 같던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거실, 작은 방 하나, 부엌은 오픈형이었습니다. 여기가 앞으로 우리 집이에요. 응.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작은 슈퍼가 보였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도보 10분. 20년을 산 아파트는 7억. 1년을 산 타운하우스는 4억. 지금 손에 남은 건 2억도 안 되는 돈. 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내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요. 우리 그냥 살아봐요. 어떻게든.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일을 구해야 해. 이대로는 못 버텨.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원룸에서의 첫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57세.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도 찾아볼게요. 당신이? 네. 우리 같이 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까지.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날부터 둘은 함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공고를 받습니다. 500세대 아파트. 한번 해볼까? 면접을 받습니다. 나이가 괜찮으시겠어요? 네, 건강합니다. 야간 근무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마트 계산대 일을 구했습니다. 여보, 나도 됐어요. 정말? 둘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진호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진호 님이신가요? 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양주 타운하우스 관련해서 최성식이라는 사람 아시죠?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압니다. 그 사람이 부동산 브로커였습니다. 타운하우스 분양사와 짜고 고객 한 명 소개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피해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지금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진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성식이가 나를 돈 때문에 친구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성식이가 브로커였대. 나를 팔아넘긴 거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롤렉스도 명품 옷도 다 남 등쳐먹고 산 거였어. 하지만 이제 와서 소용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호의 첫 출근,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반 전만 해도 대기업 부장이었는데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 아침 6시 아파트 정문. 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주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경비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7시 아내와 함께 퇴근했습니다. 좁은 원룸.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들어왔어요. 둘이 벌면 앞으로는 모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래. 이제는 빚도 없고 조금씩이라도 모을 수 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일합니다. 저녁이면 함께 저렴한 재료로 저녁을 만듭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돈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집은 작습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57살의 대기업 부장에서 아파트 경비원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게 추락 아니냐고, 인생 망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추락은 직함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내 삶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걸요. 9억짜리 감옥에서 매달 죽어가는 것보다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아내와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지금이 훨씬 더 부유하고 평안합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이는 저를 돈에 팔았습니다. 12억이라는 신기루는 제 눈을 멀게 했고 자존심이라는 갓이 돋친 옷은 제 아내를 울게 했습니다. 집값을 5억이나 날리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후의 집은 남들에게 보여줄 명품 가방이 아니라 내 몸을 지켜줄 마지막 갑옷입니다. 그 갑옷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지붕이 있고 빚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온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한탕의 유혹 때문에 당신을 지켜줄 소중한 갑옷을 스스로 찢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갑옷은 집의 평수가 아니라 빚이 없는 평온함이었고 진짜 자산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당신의 의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갑옷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갑옷은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톡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